상우는 희주와 사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5화를 한번 봅시다. 4화 마지막 장면에서 백사오는 홍희주가 옥상 끝자락에 위험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사오는 희주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며 주저없이 희주에게 달려가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희주는 사온에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전화기를 빠르게 숨깁니다. 그 전화는 사온을 협박하고 있던 전화였죠. 두 사람은 땅에 쓰러지며 사온은 희주를 보호하려고 몸을 던집니다. 사온은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고 아마도 희주가 가족 문제나 그들의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예를 들어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온은 걱정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도대체 왜 옥상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희주는 갑자기 상황에 당황한 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쳐다봅니다. 희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사오는 그녀의 어머니가 파티에 참석해 손님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른 변명을 찾으려는 희주는 대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주는 폰으로 문자로 변명을 하고 옥상에서 내려갑니다. 이미 경찰 대시캠을 통해 희주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오는 희주에게 말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킵니다. 대신 사오는 희주가 말을 못한다고 행동하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5화에서는 유리와 산구가 저택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희주가 대통령실에서 통역사로 취직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산구와 유리는 희주를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사오는 희주의 폰에서 상우의 메시지를 보고 희주와 함께 가게 됩니다. 사오는 희주가 자신 외에 다른 남자, 특히 상우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온과 희주는 함께 도착했고 상우와 유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도착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상우는 샴페인 한 병을 열었습니다. 희주, 상구, 유리는 잔을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축하해, 희주, 유리와 상우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사오는 건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오는 잔을 들고 그들과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샴페인을 마시는 동안 사오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온과 희주가 부부라는 사실은 사온과 희주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우는 레스토랑에서 사온과 희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고 낯선 느낌을 받습니다. 침묵을 깨고 상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여기 같이 오게 된 거죠? 희주와 사온은 서로 눈을 마주친 후 사온이 대답했습니다. 희주가 나한테 식사 대접을 하자고 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상우가 호기심을 가지며 물었습니다. 사온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못할 이유라도 있나요? 상우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접하지 않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오는 시선을 산구와 유리에게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거죠? 상구는 등을 기대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쇼 리서치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유리한테 내 대해 물어봤다고 들었어요. 유리는 상우의 말에 당황한 듯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희주는 사온을 바라보며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사온에게 왜 유리에게 상우의 배경에 대해 묻고 있었던 거죠? 라고 물어보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사온은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뭐예요?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실종된 아이의 사건이에요. 그녀가 말을 계속하려던 찰나 상우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유리,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돼요. 기밀이에요. 상우는 유리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끊어서 미안해요. 그런 후 사온을 향해 돌아서며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사온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커져가는 긴장을 감지한 희주는 끼어들었습니다. 수화를 사용해 산구에게 말했습니다. 상구, 우리 여기 모인 거 나 축하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그녀의 상황을 풀어보려는 시도는 성공했고 상우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 맞다. 미안해. 어쨌든 대통령실의 수화 통역사가 된 걸 축하해.
그런데 내 꿈은 다른 거 아니었어? 그 말에 희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대학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방송 동아리에 가서 대학 아나운서를 지원하러 갔던 때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고 신청서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신청서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후 그녀의 시선은 제어판으로 향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그녀는 헤드폰을 쓰고 노래를 틀었습니다. 음악이 귀를 채우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 음악에 몰입해 리듬에 맞춰 살짝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희주가 대학 시절에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리는 상구가 희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상구와 희주가 더 가까워지길 원해서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우,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희주를 만났어요? 상우는 처음엔 대학방송 동아리에서 희주를 봤어요 라고 말하며 희주와 처음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상우의 눈빛에는 희주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유리는 상구와 희주 사이에 로맨스가 시작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사오는 기분이 상하고는 빠르게 말합니다. 유리의 직감은 정말 끔찍해요. 아나운서 때부터 그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유리는 사온을 자신의 아이돌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 위에는 묵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온이 희주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에겐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온이 모든 여자들에게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사온과 희주의 짝을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할지 알려주세요.